반드시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사제한테는 숲수를 들고 가. 발드로까지 들고 가면은 내가 좀 낼 게 없을 수도 있고. 얘는 그냥 들고 가요. 랩터입니다. 그러니까 숲수는 주파랑 조금 다른게 사제가 벨렌이라든지 막 빗정이라든지 침묵에 좀 취약한 점이 있어서 주파를 들고 했다가 정작 그런 거 안 나오면은 주파는 너무 굿게 만들 거예요. 근데 숲의 수호자는 침묵이 필요 없으면 그냥 2점으로 쓰면 돼요. 그게 진짜 사기 아닌가. 지금 만약에 권능 보호막 나오면은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오거가 또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오. 파괴전차는 그 무너진 태양 성직자 뜨면은 게임 되어집니다. 아, 뭐 숲수로 따라갈 수가 있긴 있는데 그냥 오거 활용하는 게 낫겠죠. 이건 어떨까? 아 근데 내 덱이 좋았어. 어제 픽을 딱 끝내고 나는 거의 12승 덱이라고 보긴 했어. 이 땅을 지켜야 하고. 이제 애매한 거 나오면은 내가 징표를 먼저 더해서 잡는 거고 저건 또 인구수 깎아. 한잔하지, 친. 이 땅을 이 미친 카드라니까 이게. 사제 핸드 다 떨어져요 이거. 1대1교환 1대1교환 아니지. 얘가 격수를 공짜로 잡고 그거를 1대1 교환한 거니까 2대1 교환이고 여기서 또 0대1 교환이죠. 비룡으로 좀 따라가는데 서리는 내고 이거 얘한테 걸어줄게. 사제한테 1피던 2피 남는 거든 뭐 별 상관없어요. 그 침묵 혹시 걸면은 중매 없어지겠죠. 이제 다음 턴쯤에는 이제 그 파괴 전차를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투기장의 재앙의 문제라니까. 늦게 나온 것 값을 못하죠. 지금 허사비 안 내고 파괴 전차 먼저 낸 거는 필드 먼저 선점한 2점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노엔 문화 나올 경우에는 뭐 그 경우에도 허수아비가 더 아프지. 지금 중매가 꼭은 필요 없잖아요. 뭐 광역에 내가 쓸려 다니는 걸 대비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택배 왔어요. 아 저거는 허수아비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사제 영능 쓰고 끝이면 너무 약합니다. 지금 하나씩 잡는 거랑 못 따라가. 저건 그나마 더 낫죠. 이거 잡아줘야 돼요. 또 지금 안 잡았다고 막 벨렌 걸고 죽은 벨렌 기계설인 끊고 영능 힐 그렇게만 해도 그냥 내가 게임 지는 거야. 저는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초보분들은 이럴 때 워낙에 유리하니까 그냥 직공하고 그러다가 잡을 판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유.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나갔다고. 초보 인증. 이런 축복각은 나와요. 축복?
와 이러면 정배 나오면 게임 터지는데? 자연을 위하여 근데 비폭이나 정배나 다 고코스트라서 팬데 그렇게 다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 왜냐면 처음 멀리건에서는 다 갈아주거든요. 기계표범검은 돌주먹보다 조금 안 좋은 정도? 제가 여기다 갖다 놓긴 했는데 만약에 당근고개사랑 돌주먹이랑 픽을 하면은 나는 보통 돌주먹 집을 것 같아. 아닌가? 그러면 기계표범검을 일로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러서라 약골들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카드예요. 사제를 할 때 정배를 어느 정도 뽑냐고요? 이거 좋지. 자연을 위하여 정배를 이 정도 비율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픽을 할 때 결국 얘네들보다 우선적으로 집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픽 기준으로면은 6인이랑 정배 나오면은 6인 집는 게 덱밸런스에 더 좋더라. 왜냐면은 그걸 처음 핸드에 들고 갈 수가 없고 멀리건으로 바꿔버리면은 10턴에 그게 딱 내 핸드에 있냐 없냐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정배의 리스크예요. 예, 그러니까 위일수록 더 좋은 거야. 위일수록 더 좋은 건데 등급을 또 나누고 첫 번째 픽 다른 카드 콤보 조합을 생각 안 하고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걸 먼저 짓냐 그 순이거든요. 내가 대자연을 그래서 수호하겠다. 오닉시아를 캐른 대신 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라그나로스를 캐른 대신 들을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으로 약간의 차이를 주는 거죠. 등급과 상단으로. 예, 근데 또 방금 만약에 사제가 방금 같은 상황에서 비폭 제대로 터졌는데도 졌죠. 제가 비폭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비폭이 여기 있잖아요. 제대로 터질 확률이 더럽게 낮고 제대로 터져도 아깝한 사제가 결국 졌어. 그게 비폭의 문제고요. 내가 유리할 땐 아예 쓸 수가 없죠. 거의. 그 비폭을 거의. 방금 터트리고 정배가 딱 안녕하세요. 있었으면은 내가 졌습니다. 방금 안녕히 가는 이유는 저 코스트들이 이미 충분히 나갈 거고 내 이 코스트 하수도 많은데 롤이 너무 겹쳐요. 공격력 1짜리 하나 더 모으는 거는 그냥 내 핸드가 빠르게 말라서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녕히 갈아준 거고 정배가 핸드에서 너무 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좋은 카드라고 보실 수는 없어. 방금 사제가 정신지배만 있었어도 내가 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신지배가 방금 사제도 있는 덱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안 잡혀버리면은 이러면 어떨까? 네, 지금 덱이 코스트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 영능 쓰는 거는 너무 타이밍 늦는다고 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3코스트 그냥 자유롭게 내겠다 이거지. 상대가 뭐를 내도 먼저 교환하고. 근데 3, 4 나오면은 좀 망할 수 있습니다. 3, 4 나왔네.
초록색은 그냥 직업 카드. 직업 카드를 직업마다 다르니까 직업 카드를 상징하는 거고, 노란색은 이 직업이기 때문에 가치가 변동되는 카드들. 가령 사제는 검기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죠. 저는 서린 같은 거 저격하려고 얘한테 버프를 준 건데, 이러면은 조금 내가 손해를 봤네. 난 싸우리라. 허수아비를 안 내는 이유는 공격력 2가 정필요하면 종자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2죠. 그 다음에 성전사는 하고 싶은 거 있어. 고통에 조금 약해. 그 상대가 이런 거 내고 고통 하나 남으면 또 막 던지니까. 그래서 5거를 먼저 낸 겁니다. 내 사랑 못 차. 2로 3위를 잡고 5거를 아무나 하나 잡고 돌기까지. 난 싸우리라. 얘 너무 잘 나오잖아. 벌목기 등급 확률로는 확실히 밀어야 돼. 일반 등급 제일 잘 주고, 단지 등급을 주기로 정해졌으면은 영웅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티미드 저격수를 지금 3일 연속으로 보고 있어. 그게 모든 카드가 나올 확률이 같다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러면 어떨까? 자연을 위하여. 엉뚱이 확률이 다르다고? 근데 예전에 엉뚱이 확률은 제가 아는 형이랑 실험해본 적이 있었는데, 엉뚱이 확률은 50%가 맞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때가 엉뚱이 막 나왔을 당시고, 그 사이에 패치되면서 혹시 얘네가 확률을 바꿨을지 몰라. 그것까진 몰라요. 그 사제는 생각을 2번 훔쳐가지고 2번 썼죠. 6턴을 완전히 날려버렸는데 엄청난 카드들을 나한테 뺏어서 휘둘 같은 거. 그래서 요 필드를 따라와야지 저게 성공이지. 생각 훔치기는 필드 영향력을 포기하고 드로우를 보는 거라서. 심폭도 사실 생각 훔치기랑 상관없었죠. 이거는 원래 자기 카드잖아. 자연을 위하여. 저야 이게 만약에 숙소를 또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고대양 조사로 가져가면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핸드가 지금 엄청 차이 나죠. 나는 거의 말랐잖아. 그럴 때 아 나 핸드 말랐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 휘들 뺏었어. 말도 안 돼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 카드 하나하나를 더 소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휘들을 뺏었을 줄이야. 자연을 위하여. 멀록 영능으로 잡고 양조사는 조금 너무 늦어요. 그럼 도이즈모그가 다음 턴에 그냥 생으로 나왔다 정배로 가져갈 수도 있어. 먼저 정배 안 될 때 먼저 오거 내고 상대 저런 거 큰 거 잡아내고 오거를 가져가는 게 내 핸드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고. 피돌이랑 발드로를 무슨 가져가? 좋은 거에 다 가져가요. 부순다. 정배를 당하면은 그냥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조사로 가져가도 멀록이랑 돌진해야 되는데 벌목기에 너무 약해.
이게 아닌데. 이제는 오거가 하나 잡고 가져가고 다시 오거 되게 되는데 망령 때문에 그 고스트가 안 돼. 그럴 거면 망령을 잡아야 돼요. 망령이 나왔습니다. 누가 의술수를 고스트 때문에? 근데 뭘 내나요? 좀 뭐길래 안 쓰지? 이러면은 부순다. 지금 뭔가 성스러운 일격 같은 걸로 1점만 더 들어갔으면 잡겠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양조사를 활용을 안 해요. 6-3이든 6-7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티두를 2번 뺏었어. 데스윙이 잘 잡혔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직공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잡고 힐해도 되겠다. 시간을 더 안 주겠다. 내가 막을 게 뭐 있을까? 발드루로 한번 버티기. 와, 안녕이면 이거 많이 버티죠? 얘도 내야 되니까 자네 가져가고 장군이 다시. 달아주겠네. 제일 짜증나는 거는 안녕이를 이번에 한번 맞고 양조사로 가져가서 또 내기. 그래서 데스윙을 계속 봉인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도박 쏜 것 같아. 그쵸? 종자야, 내게 오라. 준비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들어버렸고 지금 얘네 둘이 데스윙에 다 막아버리면은 내가 미래가 없거든. 4-4 영혼 거의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득중을 해야 돼요. 이러고 나서 다음 턴에 전부 정리하는 걸 노려야 되거든. 다음 턴 1드로우까지. 나도 좀 휘두리나 바이드로 나왔으면 좋겠다. 스페로 좀 던져주세요. 아, 드로우. 그러면은 약한 거 나왔어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지금 킬각을 빨리 보겠다는 것보다는 변수 생기기 전에 하나하나씩 끊어줄게요. 국왕 폐하를 위해 이래도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같은 거야. 서로 한 장씩 뽑아요. 제 뒤로 오세요. 이러면은 63은 66 잡을 거고 안 그러면 54가 공짜로 잡히니까. 겸손이 조금 나아요 보통은. 되게 유형에 따라서 아무거나 잡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제가 처리하죠. 네, 그러면은 겸손 집으시는 게 나아요. 제가 겸손을 많이 집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은 카드, 보편적인 평범한 카드들이랑 겸손은 안 좋은 카드니까 거기서 겸손을 들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안 좋은 카드들끼리는 겸손을 거미가 저렇게 큰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83이야 무슨 공채가. 방금도 억지로 65로 66 막 잡아준 게 상대가 사원지 팽자 하나만 들어해도 내가 거기에 2장 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필드 선정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벨렌 거는데 11, 15, 16 여기서는 만약에 침묵 나와도 킬각 안 나오니까 이거 어흥이 저도 7이요 몇 번 했었길래 도대체. 바이드로 찾아야 돼 이러면. 아 이거는 글쎄 근데 이건 너무 갓 들어오잖아. 왜냐면은 방금 내가 유령 거미로 이거를 쳤으면은 딜이 또 모자라가지고 한 장 한 장 싸움에서 상대가 먼저 큰 거 내면은 거기서 질 수가 있어요. 나의 패배는 인정한. 이거는 유저 과실이라고는 안 봅니다. 그리고 나도 요게 들어왔으면은 내가 그냥 먼저 킬각 볼 수 있었거든. 네, 이거는 유저 과실로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네, 또 몰랐던 거긴 해요. 근데 계속 서로 모르기 때문에 정리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직공 타이밍이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 간영 로봇의 경우에는 이코스트 하수라고 하기에는 교환율이 조금 부족한데. 간영 로봇 어딨지? 여기 있네. 아 이거 사제여서. 예. 안녕 로봇이 그러니까 제가 중급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데스윙이랑 동급이라고 갖다 놓은 거죠. 코스트빌의 교환율로 치면은 데스윙이 안녕 로봇보다 나은데 안녕 로봇은 좀 더 범용성이 많습니다. 데스윙은 아까 같이 그냥 딱 들어왔을 때
내서 좋은 거지 핸드에서 썩을 때나 내가 유리할 때 활용을 못해요. 근데 안녕 로봇은 내가 유리할 때 상대가 이제 필드는 더 이상 못 따라가니까 영웅 직공 위주로 할 때 안녕 로봇을 딱 세워놓으면은 되게 좋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상대 사냥꾼이나 전사라든지 상대할 때. 그러니까 이 코스트에 드로우 됐을 때는 그냥 활용할 수가 있고, 다른 길블린 추적자 같은 하수들에 비해서 교환율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아주 안 좋은 정도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장 값을 못할 때가 있긴 있지만은 공격력이 낮아서. 그리고 이 코스트 타이밍을 놓쳤을 때 10턴 이후에 종자나 간식용 좀비 같은 카드들은 정말로 안 좋은 드로우고, 야생의 힘 정도 되면은 버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양극 처리로 얘는 도발 있죠. 그러니까 붉은 늪지 레터나 심지어 단검고개사 같은 경우에도 데스윙 같은 거 아까 딱 나왔을 때 막을 수는 없는데 안녕 로봇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내가 그래도 항상 중급에다 갖다 놓는 거야. 말퓨리온!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돌잼 멀럭은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저런 게 또 들어오거든. 빛이 나를 보호하리라. 지능검이랑 용기병 중에 보통은 지능검 들어요. 고코스트 하수가 정말 하나도 없지 않는 이상. 아까 5권한 지능검 중에 이거는 무조건 지능검이고, 용기병이 지금 하나 있다고요. 그럼 무조건 지능검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을 때 지능검이 돌주먹거나 용기병 분쇄자보다 좋은 교환 효율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4턴 더 먼저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불행히도 후반 들어올 때도 얘네들은 직공을 바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장 한 장씩 서로 뽑을 때 지능검 교환 찾으면 내가 이기잖아. 그 차이가 엄청나요. 싸우리라. 정자 나왔어요. 어디를 공격할까? 해야죠. 지금 휘둘 생각하면 조금 쳐놓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휘둘만 없다면은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버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야임이 먼저 쳐놓는 거는 조금 비춥니다. 지금 휘둘이 있다면은 사육으로 1, 2를 치고 휘둘 본체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겠지만 상대도 4코스트 썼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큰 건 아니야. 내가 그냥 숲수랑 성전사 4, 5에 박으면 되겠죠. 이 땅을 지켜야 함께하거라. 죽어라. 그러니까 너무 하수 나갈 거 있었으면 그냥 하수 충원이 났을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상대, 그러니까 저코스트 하수들을 의식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내가 동전 쓰면서 버프를 주거나 돌주먹을 내거든. 상대 큰 거 나오면 버프로 먼저 잡고, 숲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문제가 돌주먹이 먼저 선점. 내가 먼저 냈으니까 이제부터 돌주먹으로 따라가자 버프를 주거든요.
하면 어떨까?